너 퇴근하려면 아직 멀었지? 나 지금 너희 집에 왔거든. 냉장고에 반찬이랑 김치 좀 넣어두고 갈게. 뭐야, 엄마 집에 오면 온다고 미리 말하지. 엄마 오는 줄 알았으면 조금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도 되는데. 아유 됐어. 뭘 그렇게까지 해. 윤서방 좋아하는 진미채랑 오이소박이도 좀 만들었거든. 그리고 똑같이 김치랑 반찬 한 통씩 더 담은 거 있어. 그건 너희 시아버지 가져다 드려라. 시아버지? 엄마가 아버님 반찬까지 같이 만들었어? 별거는 아니고 김치 조금이랑 너희들 반찬 만드는 김에 같이 한 거야. 그 나이에 남자 혼자 사는데 집에서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겠니?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다 드시고 나중에 반찬통만 너희 집에 가져다 놓으시라고 해. 엄마가 이렇게까지 안 챙겨줘도 되는데. 아무튼 고마워. 오늘 바로 반찬 가져다 드려야겠다. 입에나 맞으시려나 모르겠다. 너희들 결혼식 때 보니까 사람이 삐쩍 말라서 뭔가 좀 안 됐더라고. 혼자 사는 남자가 다 그렇지 뭐. 아무튼 냉장고에 반찬 넣어놨고 나는 이만 간다. 이름 다 써놨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알았어. 고마워, 엄마.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 아버님도 엄청 좋아하겠네. 저는 작년에 결혼했고 친정과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요. 친정에는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는데 저희 시댁에는 시어머니가 없으세요. 제가 남편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혼자가 되신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고 집안일은 전혀 할 줄 모르셨던 아버님이셨기 때문에 처음엔 혼자 사는 것이 엄청 적응하기 힘드셨다고 해요. 그래도 깔끔한 성격이라 청소하고 빨래하는 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는데 문제는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님 생전에는 당연히 집에서 먹는 모든 음식을 어머님이 다 만드셨겠지만 이제는 아버님 혼자 해 드셔야 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혼자 사시면서 라면이나 겨우 끓여 먹고 밥상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보, 오늘 엄마 왔다 갔거든. 근데 엄마가 우리 반찬 해다 주시면서 아버님 것도 같이 만드셨나 봐. 냉장고에 있으니까 이따 퇴근하면 당신이 가져다 드려. 진짜? 안 그러셔도 되는데. 내가 나중에 감사한다고 전화 좀 드려야겠네. 그나저나 당신이랑 아버님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나랑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밥해 먹고 살았던 거야? 그냥 적당히 때우고 살았지 뭐. 라면 먹고 아니면 계란 후라이만 해서 고추장 넣고 비벼 먹던가. 정 먹을 게 없으면 집 앞에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었어. 근데 그것도 금방 질리더라. 그럼 지금 아버님은 혼자 식사는 어떻게 드시고 계셔? 요즘 일도 안 나가시니까 삼시세끼 다 집에서 드셔야 하잖아. 글쎄, 저번에 보니까 밖에서 사 먹거나 반찬 가게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옛날부터 외식하는 거 안 좋아하고 엄마가 해주는 밥을 좋아하셨는데 아마 장모님 반찬 가져다 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별거 안 했대. 너무 기대하고 그러지 마. 집마다 입맛이 달라서 우리 엄마 음식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 내가 시간이라도 있으면 평소에 뭐라도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겠지만 나도 엄마한테 반찬 받아먹는 입장에서 뭐라 할 말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알아서 잘 드셔. 너무 걱정하지 마. 장모님 손맛은 내가 알잖아. 아버지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다 드시면 반찬통만 잘 챙겨 놓으시라고 해. 나중에 우리 엄마가 다시 가져가신대. 알겠어. 퇴근하고 바로 가져다 드려야겠네. 장모님한테는 내가 따로 연락드릴게. 처음 시작은 정말 별 뜻 없이 반찬을 나눠드렸어요. 엄마가 저희 먹으라고 김치와 남편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만드시는 김에 아버님 반찬도 같이 만들어서 주셨거든요. 남편이 바로 아버님께 가져다 드렸고 그날 저녁 드시더니 너무 맛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아버님이라 제가 조금 챙겨드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항상 죄송한 마음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렇게 한번 챙겨준 것이 실수였습니다. 아가, 저번에 가져다 준 반찬 정말 맛있더라. 덕분에 요 며칠 동안 밥을 2그릇씩 먹었어. 입에 맞으셨어요? 맛있게 드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래, 어쩜 그렇게 사부인께서 손맛이 좋으시니? 다 먹고 반찬통도 설거지 해놨거든. 내가 이따가 너희 집에 가져다 주랴. 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주말에 한번 아버님 댁에 들릴게요. 아니, 내가 반찬통 가져다 주면서 혹시 남은 거 있으면 좀 더 얻어갈 수 있을까 해서. 남은 거요? 다른 것도 다 맛있었는데 너희 어머님 김치가 어쩜 그리 맛이 좋은지 모르겠더라. 완전 꿀맛이야, 꿀맛. 밖에서 사 먹는 김치는 이런 맛이 절대 안 나오거든. 아, 저희 엄마가 예전부터 김치 맛있게 하시기로 유명하셨어요. 저번에 주신 거 아직 한 폭이 남았는데 그거 가져다 드시겠어요? 진짜냐? 그럼 나야 좋지. 그런데 너희 먹을 거를 빼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괜찮아요. 저희는 원래 집에서 밥 잘 안 먹어서. 반찬도 절반 정도 남았으니까 그것도 다 드릴게요. 좋다, 좋아. 앞으로도 집에 반찬 안 먹고 남는 거 있으면 전부 나한테 줘.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먹던 걸 드릴 수는 없죠. 아무튼 이따 남편 일찍 퇴근하면 반찬 가지고 아버님 댁 들르라 할게요. 저는 오늘도 야근이라 늦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고맙다, 고마워. 우리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맛있게 드셨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거의 매일 늦게 퇴근하는 일이고, 남편도 혼자 집밥을 먹기보다는 사 먹는 음식을 좋아해서 저희는 주말을 제외하곤 집에서 밥을 차려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주신 반찬 대부분을 아버님께 드렸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몇 번 이어지니 그 뒤로는 아예 당연한 것처럼 빨리 달라 재촉을 하셨습니다. 사돈께서 김치 안 만드셨니? 저번에 주신 건 진작 다 먹었는데. 글쎄요, 요즘 엄마가 바쁘신 것 같아요. 저희 집 오신 지도 한참 됐거든요. 아니, 다른 반찬이야 그렇다 쳐도 김치는 있어야 내가 밥을 먹을 거 아니냐? 너희 집에도 남은 거 없어? 네, 김치는 저희도 다 떨어졌어요. 아니, 너희 어머니는 요즘 살림하기 싫은가 보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살림하는 여자가 집에 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 이건 완전히 기본 중에 기본인데. 예전에 너희 시어머니 살아있을 때는 집에 김치랑 밑반찬 5가지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아, 그러셨어요? 어머님이 살림 잘하신다고 듣긴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다. 어찌나 부지런한지 아침 저녁으로 반찬 다르게 만들어서 상 차리고 청소 빨래까지 혼자 다 하고 그랬다니까. 너희 어머니는 다른 것도 아니고 김치 하나 하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러니? 아니요, 저희 엄마가 김치를 언제 담그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엄마 하고 싶을 때 하시는 거죠. 제가 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대충 이때쯤이면 다 떨어졌겠거니 하고 만들어서 가져다 줘야지. 라면을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해도 말이다. 김치가 있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법이야. 그래서 언제 또 만드신대? 나도 올해는 못 기다려. 모르죠, 저도. 제가 엄마한테 김치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어차피 저희는 김치 당분간 없어도 큰 상관 없어요. 정 필요하면 사다 먹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 너는 어떨지 몰라도 난 아니라니까. 이번 주에 김치 좀 하시라고 해. 아니, 내일은 뭐 하신다니? 내일 할 일 없으면 내일 김치 하시면 되겠네. 어차피 집에서 살림하고 노는 사람인데 왜 자기 할 일을 똑바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아버님, 말씀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아버님 혼자 사시니까 좋은 마음으로 반찬 몇 번 해드린 건데. 그렇다고 지금까지 반찬 재료값이나 수고비라도 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김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아니,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어? 집에서 살림하면 그 정도는 참고 해야지. 저희 엄마는 아빠만 챙기면 되는 분이에요. 아버님 김치까지 신경 쓸 이유 없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챙겨드린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하네요. 앞으로 엄마한테 드리지 말라고 할 테니까 예전처럼 알아서 사드시던지 하세요. 내가 못할 말 했니? 김치 떨어졌으니까 좀 해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러니까 아버님 김치가 떨어지건 말건 저희 엄마가 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참나, 요즘 젊은 것들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되어버릴 줄은 몰랐어요. 아버님이랑 사이가 서먹해졌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편도 저와 아버님 대화를 보더니 자기 아버지가 잘못이라고 저랑 장모님 볼 면목이 없다며 미안해했습니다.
종종 한 번씩 챙겨드릴 생각이었는데 앞으론 절대 안 할 겁니다. 남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뭐 하나 공짜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제 당신한테 오늘 일찍 퇴근하고 우리 엄마 집에 좀 찾아뵈라고 했어 안 했어? 오늘 엄마가 매실청 담그느라 일손 부족하다 했는데. 나 지금 야근하는 거 안 보여?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니? 나는 먹지도 않는 매실청을? 왜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야 대체? 도와드리고 싶으면 당신이나 가서 도와드려. 남편한테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너는 회사 일이 그렇게 중요해? 오늘 같은 날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시어머니 도와드리면 좀 좋아? 너만 과장 진급했다 이거지? 여기서 또 그 이야기가 왜 나와? 당신 진급시험 맨날 떨어지는 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 너는 똑똑하고 능력 있으니까 나같이 멍청한 놈을 이해 못하겠지. 그냥 이참에 이혼하고 잘난 너 혼자 살면 되겠네.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자꾸 힘 빠지게 할 거야? 알았어. 내가 대충 일 마무리하고 시댁 들렀다 가면 되잖아. 거의 다 끝나가니까 30분 안에 마무리하고 갈게. 당신이 좀 힘 좀 써줘.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해. 진작 그렇게 내 말을 들었으면 서로 싸울 일도 없었잖아. 안 그래? 됐어. 그만 이야기해. 나 지금 하는 일 빨리 마무리 지어야 퇴근할 수 있어. 그래, 당신이 항상 고생이 많아. 엄마한테는 1시간 후에 며느리 도착한다고 이야기할게. 저는 30대 중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겨우 2년 됐어요. 처음부터 저런 건 아니었고 제가 작년에 과장 진급 성공하고 남편은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남편의 자격지심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저한테 너는 능력 있어 좋겠다는 식으로 대꾸를 했고 그게 점점 심해지니까 이젠 툭하면 이혼하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올 초에 회사에서 나오는 설 보너스 문제로 남편이 저한테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한동안 저랑 대화도 안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 싸움이 점점 커지다가 나중엔 밖에서 이혼 신고서라는 서류까지 들고 들어오더니 남편 쪽은 작성 끝냈고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다면서 저보고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 하더라고요. 우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라 그냥 협의 이혼으로 신청하면 된다면서 빨리 서류 작성하고 도장 찍으랍니다. 저는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결혼 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고 3년 연애할 때는 안 그러던 사람이 왜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진급 좀 늦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자격지심 부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편이 이혼 이야기할 때마다 적당히 잘 달래가며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습니다. 당신, 이번 여름 보너스 얼마 나온대? 우리 회사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작년엔 200%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600에서 7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와, 역시 과장은 다르구나. 여름 보너스도 그렇게 나오고. 우리 회사는 100만 원 준다더라고. 그건 과장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네 회사가 너무 조금 주는 거지. 그래, 너는 돈도 많이 주는 대기업 다녀서 좋겠다. 나는 고작 이런 작은 회사에서도 진급을 못하고 있는데. 왜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당신이랑 나랑 어차피 부부 사이인데 누가 더 많이 받던 그게 뭐가 중요한 문제야? 너는 나보다 많이 버는 입장이니까 내 마음 이해 못해.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 없어서 얹혀 사는 기분이면 얼마나 비참한 줄 아니? 나는 돈 잘 버는 마누라보다 돈 못 벌어도 남편 무시 안 하는 여자가 더 좋아.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다고 그래? 서로가 각자 입장에서 열심히 하는 거지. 돈 때문에 무시한 적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 그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같이 능력 없는 놈은 버리고 당신한테 어울리는 좋은 남자 만나. 너네 회사에 다니는 사람 중에 연봉 많이 받는 사람도 많잖아. 아니, 연애도 아니고 결혼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언제 당신 보고 돈 많이 벌어오라고 바가지 긁었어? 요즘 나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러지. 지금도 연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나중에 나이 먹으면 더 크게 날 거 아니야? 그놈의 돈. 진짜 돈 이야기하는 것도 지겹다 정말. 앞으로 나한테 얼마 받냐고 물어보지도 마. 너부터 나를 무시하지 말아야지. 최근 들어서는 항상 거의 대부분의 대화가 이런 식이었고 저는 제 나름대로 남편 기분을 좀 풀어주려고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면 그것도 못마땅해서 돈 잘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라는 식으로 화를 내기 때문에 저도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모든 싸움의 끝은 항상 이혼하자는 소리였고 저는 또 바보같이
삐진 남편을 달래주느라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처음엔 막연하게 이혼하기 싫은 마음이었고 또 나 때문에 남편이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한 줄로 알았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1년 가까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젠 남편이랑 대화할 때 자꾸 눈치를 살피게 되고 제가 뭔가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는 않을까 매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보다 제가 연봉도 더 많고 진급도 빠르게 했지만 그건 저희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훨씬 업무도 많고 사업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일 자체가 많습니다. 남편 회사는 야근도 거의 없고 매일 칼퇴근하고 자기 취미생활 즐기러 가는데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또 회사에서 저녁 먹고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저런 인간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살아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전까지는 이혼하면 큰일 나는 거라 생각해서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말리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저도 한계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남편이 또다시 속 터지는 소리를 제게 하더라고요. 집에 반찬이 하나도 없네. 나 오늘 부대찌개 먹고 싶다고 했잖아. 야근하느라 9시 전에는 집에 못 들어가. 미안한데 그냥 오늘 저녁은 배달시켜 먹어. 또 야근이야? 온 세상 돈은 너 혼자 다 벌려고 그러냐? 아무리 회사에서 일이 바쁘더라도 기본적인 살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나 이번 주 월, 화, 수 계속 늦게 끝나는 거 몰라? 저녁밥 정도는 눈치껏 알아서 챙겨 먹어. 내가 당신한테 나 대신 집안일을 해달라고 한 적 있어? 눈치 없는 남편이라서 미안하네. 능력도 없는 놈이라서 눈치도 없는 거지 뭐. 여보, 나 진짜 오늘 너무 힘들고 머리 아파. 당신까지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그래, 잘 나가는 과장님이니까 일이 얼마나 많겠어? 나는 한가한 대리 나부랭이니까 집에서 혼자 라면이나 끓여 먹을게. 내 주제에 무슨 부대찌개야? 비꼬지 마. 나도 정말 그동안 많이 참았으니까. 참아? 너 나랑 결혼 생활하는 거 억지로 참으면서 하고 있었냐? 그럴 바에는 그냥 도장 찍어. 나같이 능력 없는 놈이랑 뭐하러 참고 살아? 아, 진짜? 그래, 알겠어. 당신은 나랑 이혼하는 것이 소원인가 본데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집에 가면 도장 찍어줄 테니까 서류 준비해놔. 뭐? 너 진짜 나랑 이혼하려고?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당신의 평생 소원이 나랑 이혼하는 것 같은데? 그 소원 못 들어줄 것도 없지. 오늘 도장 찍어줄 테니까 내일 바로 서류 가져다 제출해. 집은 원래부터 내 집이었으니까 당신 집만 뺏어 나가면 그만이지? 뭐 그렇지. 그럼 이따 집에서 봐. 서류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온 집안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남편을 불러봐도 대답도 없었고 간단한 짐을 챙겨서 시댁으로 도망을 친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지금 애처럼 뭐 하는 짓이냐고 빨리 돌아와서 우리 하던 이야기 마무리 짓자고 해도 알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네요. 사람이 왜 이렇게 유치하고 졸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혼하자고 큰 소리 떵떵 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막상 제가 이혼해주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 다니고 있는 꼴 좀 보세요. 능력만 없는 줄 알았는데 배짱도 없고 대책은 더욱 없네요. 이런 남자를 믿고 제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전까지는 약간 불쌍한 면도 있고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젠 완전 포기했어요. 제 앞에서 도망 다녀봤자 한계가 있을 테고 그동안 꼭 참았던 만큼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야, 주말에 엄마 집에 내려올 거지? 이 오빠가 드디어 장가 간다고 하는데 너도 내려와서 예비새 언니한테 인사해야지. 예비새 언니? 참나? 그거야 오빠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지. 나는 이번 주말에 못 내려가. 이번에는 일단 부모님한테만 인사드려. 아니, 그래도 처음으로 큰맘 먹고 인사하러 오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야지. 넌 뭐가 그렇게 맨날 바쁜데?
나도 주말에 남자친구랑 약속 있다고. 예전부터 어렵게 예약해놓은 거라 어쩔 수가 없다. 미안. 근데 어차피 그 언니도 서울에서 회사 다닌다면서? 그럼 나중에 금요일 저녁이나 퇴근하고 만나면 되겠네. 굳이 엄마 집에서 만나야 하는 이유는 없잖아. 야, 옛날에는 내려오라고 하면 군말 없이 내려오더니 이제는 많이 컸다. 하남에 집을 사더니 이젠 시골은 내려가기도 싫다 이거야? 뭔 소리야. 여기서 집 이야기가 왜 나와? 내가 선약이 있어서 못 간다고 얘기했잖아. 어차피 오빠나 그 언니나 다 경기도 살고 직장도 서울인데 그냥 다음에 시간 내서 한번 보면 되는 거지. 꼭 이번에 다 같이 봐야 하는 법이라도 있어? 농담 한 번 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발끈해? 아니, 내가 아니라 엄마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이번에 내려오면 이야기할 것 같았는데 너가 나중에 따로 연락 한번 해봐. 엄마가? 엄마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지? 나야 모르지. 아무튼 그럼 너는 다음에 한번 보자. 알겠어. 오빠가 날짜 잡아서 연락 줘.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31살의 여자입니다. 원래 재테크 하는 걸 좋아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이미 3년 전에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구입했었어요. 회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주변에 시집간 친구들을 보니까 경기도에 아파트를 사는 것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피스텔이 제가 샀을 때 가격에 비해서 2억 정도 오르기도 했고 그 사이에 모아놓은 돈과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작년에 하남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전혀 아니고 위치도 중심지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지만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겠더라고요. 6억 5천 주고 샀는데 대출을 2억 5천 받았고 남자친구가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지원을 좀 받아서 대출을 싹 갚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올가을쯤 결혼해서 살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오빠가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3살 차이에 저희 오빠는 20대 시절 통째로 부모님 돈만 흥청망청 쓰며 놀다가 보냈어요. 지금은 운이 좋게도 그럭저럭 괜찮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는 걸 좋아하고 취직하자마자 차도 한 대 뽑아서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장가 간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왔다는 걸 보니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부모님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엄마, 나한테 뭐 할 말이 있다고? 주말에 못 내려갈 것 같아서. 무슨 말인데? 지금 해. 주말에 왜 못 내려와? 너희 오빠가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 데리고 내려올 텐데. 알아. 근데 내가 이번 주말에는 선약이 있어서. 어차피 오빠네는 나중에 서울에서 만나면 되잖아. 그래도 정식으로 인사할 때 같이 보면 좋은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쁘니?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너네 오빠가 올 봄에 결혼하고 싶대. 그래, 좀 빠듯하지 않아? 예식장 예약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아, 근데 엄마 있잖아. 나도 남자친구랑 올가을에 결혼을. 이미 속도 위반으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데 어떡하니? 신부 입장할 때 배 불러오면 안 되니까 빠르게 날짜 잡고 결혼시켜야지. 뭐? 임신했다고?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는데. 모르겠다 나도.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까 일단 빨리 결혼은 시켜야 할 것 같아. 아, 나도 올가을에 남자친구랑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한 번에 다 가면 정신 사나워. 너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도 되니까 천천히 생각해라. 엄마, 내 나이가 몇인 줄 알아? 그렇게 미루다가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평생 노처녀로 살아야 할지도 몰라. 걱정도 팔자다. 요즘에 30살 넘어도 잘만 시집 가더라. 아무튼 너희 오빠 장가 보내야 하는데 걔가 모아둔 돈도 없고 당장 들어가서 살 집이 없어서 걱정이야. 벌면 버는 대로 다 쓰니까 그렇지. 오빠는 적금 같은 거 하고 있긴 해? 나도 몰라. 며칠 전에 전화하더니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잖아. 그나저나 집 때문에 걱정이다. 당장 올가을에 태어나면 아이 키우며 살아야 하는데. 오빠는 예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대책이 없어? 뭐 대출을 받던 어쩌건 알아서 하라 그래. 엄마 아빠도 돈 없잖아. 우리도 없지. 서울에서 집을 어떻게 구해주니? 우리 사는 집 팔아도 거기 전세금도 못 맞출 텐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 인간은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너가 일단 집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심란한데 엄마까지 이상한 농담하지 마.
농담이 아니야. 너는 당장 그 집에 안 살아도 되잖아. 혼자 살기에 25평은 너무 넓지 않니? 나도 결혼할 거라니까. 둘이 애 낳고 살면 25평도 좁겠지. 넓긴 뭐가 넓어. 너는 꼭 오래 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걔네들은 당장 애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떡하니? 일단 결혼시키고 너네 집에서 한 2년 정도 살다 보면 그 이후에는 돈 모아서 따로 집 얻어 나가라고 하면 돼. 너는 그때 결혼하면 되잖아. 엄마, 진짜 자꾸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가 지 인생 등신같이 살았는데 그걸 왜 내가 책임져? 길바닥에 나한텐 둘이 손잡고 고시원에 들어가든 맘대로 하라 그래. 지금까지도 한 푼 못 모아놓은 인간이 결혼하고 애 낳는다고 해서 어떻게 돈을 모아? 평생 그 인간 뒷바라지 해줄 생각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네 오빠야. 장남이 잘 풀려야 집안에 시끄러운 일 없이 잘 돌아가는 법이다. 너 마음 심보를 그렇게 쓰면 안 돼. 내 심보가 뭐가 어때서? 엄마나 오빠가 내가 집 사는데 10,000원짜리 하나 보태준 적 있어? 오빠가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술 처먹고 놀러 다니던 시간에 나는 맨날 야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면서 돈 모았어. 엄마야말로 놀부 심보 부리지 마. 얘 진짜 말하는 것 좀 봐. 너 그러다가 후회해. 후회는 내가 아니라 오빠가 하겠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 헛소리 하려거든 연락하지 마. 너 정말 가족끼리 이럴 거야? 저보고 결혼을 뒤로 미루고 오빠한테 집 양보한 채로 나가 살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저희 집안 분위기는 예전부터 이랬어요. 없는 집안 살림에 오빠한테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저는 항상 뒷전에 찬밥이었죠. 그래서 아마 제 성격 자체가 독립심이 강하고 어릴 때부터 생활력이 좋았었나 봐요.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엄마가 하는 소리를 거절했더니 10분도 지나지 않아 오빠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야, 진짜 너 그러기냐? 우리 사정도 좀 생각해줘. 너는 꼭 올해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결혼을 하건 말건 그게 뭔 상관인데? 미쳤다고 멀쩡한 내 집을 오빠한테 주고 나가서 살겠어? 당장 나는 어디 가서 살라고? 그러니까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내가 지금 사는 곳 계약이 내년까지인데 아마 한번 연장할 수 있을 거야. 여기 집주인도 좋은 분이고 서울이라 너네 회사에서 출퇴근하기도 더 가까워. 나보고 오빠 살던 원룸에 들어가서 살라고? 거기 월세잖아. 월세는 누가 내주는데? 오빠가 내줘. 아니, 너가 들어와서 사는데 내가 왜 월세를 내? 원룸이 뭐가 어때서? 여기 있을 거 다 있고 걸어서 3분 거리에 편의점도 있어. 내가 대학 졸업하고 처음 회사 다녔을 때 이후로 원룸에서 살아본 적도 없어. 진짜 부끄럽고 창피하지도 않아. 그 나이 먹고 원룸 월세 살면서 사고치고 결혼한다고 하는 게? 오빠도 스스로 생각해보면 참 답이 안 나온다 싶지? 그러니까 나한테 집 내놓으라는 헛소리나 하는 거 아니야? 야, 너 진짜 말이 좀 심하다? 말이 심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구만. 그 여자도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지 몸 하나 관리 못해서 오빠 같은 답도 없는 인간이랑 덜컥 사고나 치고 안 봐도 뻔하다 뻔해. 길바닥에서 살던 나는 신경 안 쓸 거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해준 거 하나 없는 인간들이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야, 너 내 결혼식에 오지도 마. 앞으로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기만 해. 잘 됐네. 어차피 갈 생각 없었는데. 지금까지 네 동생으로 살면서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도 인연 끊고 살 테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해. 살면서 한 번도 도움된 적 없는 인간이 어쩜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전부 오빠 편이고 오빠한테 집 양보하라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예정대로 남자친구와 올가을에 결혼식 올릴 거고 저희 집 식구들은 하나도 부르지 않을 겁니다. 아가씨, 우리 애 작아서 못 입게 된 옷이랑 새 옷도 2벌 사서 보냈어요. 그리고 보내는 김에 아이 영양제도 좀 넣었고 우리 애 잘 먹는 간식도 같이 보내요. 전부 우리 애한테 다 먹여봤던 거라서 안심하고 먹여도 돼요. 언니, 항상 너무 고마워요. 매일 언니한테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쩌죠? 내년에 하영이 생일 때는 제가 선물 좋은 걸 해줘야겠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크면서 못 입게 된 옷 보내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살림하랴, 애 키우랴 많이 힘들죠?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언니에 비해 힘들긴 뭐가 힘들겠어요? 언니는 애도 키우고 밖에서 직장까지 다니고 있으니까 저보다 훨씬 바쁘고 정신도 없을 텐데 매번 이렇게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래요. 별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요. 다음에 또 좋은 물건 있으면 보내줄게요. 저는 7살 딸아이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그리고 신우는 저보다 3년 늦게 결혼했고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평범하게 맞벌이하며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저희와는 다르게 신우는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 굴곡이 많더라고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신우 남편 장사하던 것도 아이 태어나고 얼마 못 가서 망해버리고 신우는 결혼 전부터 멀쩡히 다니던 회사가 한순간에 망해서 문 닫는 일도 생겼어요. 옆에서 그 모습 보면서 참 안 됐다 싶기도 하고 짠한 마음에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 같이 비슷한 또래 딸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씩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 애만 보는데도 가끔은 답답하고 화가 나서 미치겠어. 언니는 어떻게 애 키우면서 집안일도 하고 나가서 직장 생활까지 한 거예요? 그때도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요. 너무 집에만 있다 보면 더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니까 산책도 좀 하고 밖으로 나가봐요. 방금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애 키우는 거 다 그렇다면서 징징대지 말라고 하던데 진짜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은 언니밖에 없다. 아이 키우다가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요. 같이 딸 키우는 처지에 도와줄 수 있는 건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언니 진짜 고마워요. 저번에 보내준 아이 옷도 너무 예쁘고 잘 맞더라고요. 다음에 또 모아서 보내줄게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좋은 일만 생각해봐요. 비슷한 처지의 신우가 마치 제 친동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측은한 마음에 잘해주고 싶었고 시키지 않아도 그때그때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을 사서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시댁에 착한 며느리, 착한 새언니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신우랑 제가 겨우 2살 차이밖에 안 나고 똑같이 딸을 키우고 있다 보니 동질감이 생겼나 봐요. 신우도 처음엔 그렇게 제가 물건 보내주면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뻔뻔해지더라고요. 언니, 이번에 여름 옷 좀 보내줘요. 작년에 입혔던 여름 옷이 사이즈가 잘 안 맞아요. 벌써 날이 이렇게 더운데 아이 입혀서 나갈 옷이 없어서 급해요. 여름 옷이요? 이번에는 별로 보낼 만한 것이 없는데 이따 퇴근하고 집에 가면 옷장을 한번 뒤져봐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 하영이 입던 하얀 원피스 있잖아요. 그거 이쁘던데? 하영이는 커서 이제 안 맞죠? 우리 애가 피부도 하얀색이라 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아예 못 입을 것 같은 촌스러운 것만 보내지 말고 예쁜 걸로 골라서 주세요. 저번 택배에는 유행 다 지나서 막상 입힐 것도 없더라고요. 하얀 원피스 그거 우리 애도 아직 입는 옷이에요. 사이즈 작은 다른 거 있는지 이따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애들 옷에 유행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작아져서 못 입는 옷 보내는 건데. 그러면 다른 거 안 보내도 되니까 그 하얀 원피스만 보내요. 다음 주말에 어린이집 엄마들이랑 같이 키즈카페 갈 거라서요. 알겠죠? 내일 엄마가 언니네 집 들렀다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하던데 그때 엄마 편으로 꼭 보내줘야 해요. 처음엔 호의로 시작해서 도와주게 되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대범하게 큰 걸 요구하고 나중에는 본인이 갖고 싶은 물건을 콕 집어 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받았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매달 한 번씩 뭘 달라 소리만 하기 때문에 이젠 신호 연락 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도 처음엔 동생 사정이 딱하다고 불쌍해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자기 동생이 싸가지가 없다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유행이 지났네 어쩌네 투덜거려도 어찌나 제가 주는 옷을 잘 입히는지 아이 사진 찍어서 시댁 단톡방에 올라올 때는 항상 제가 보내준 옷만 입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신경 많이 쓰고 없어도 좋은 거 선물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고맙다는 소리 하나 못 듣고 신우한테 호구 취급이나 당하고 있으니 저도 이젠 해주기 싫더라고요. 언니, 하영이 작년에 입히던 여름 옷 좀 싹 다 보내주세요. 저번에 제가 말한 하얀 원피스 그거 왜 안 보내셨어요?
하얀 원피스 그거 우리 딸 입히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 대체 지금 무슨 소리예요? 하얀 원피스는 지금도 잘 입히고 있어서 못 보내드려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보니 이제 작아서 못 입히는 옷은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옷장 정리하다가 중고로 다 팔아버렸거든요. 네? 뭐라고요? 아니, 그걸 왜 팔아요? 우리 딸은 올여름에 뭐 입히라는 거예요? 나 갑자기 언니한테 서운해지려고 그러네. 제가 아이 옷 보내줘도 아가씨가 별말도 없길래 이젠 안 좋아하는 줄 알고 다 팔아버렸죠. 전부 백화점 옷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비싸게 팔리던데요? 앞으로는 그냥 중고로 동네 아줌마들한테 팔아버릴 생각이에요. 아니, 올해는 우리 애 입히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상의도 없이 언니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애는 입힐 옷도 없고 진짜 미치겠네? 앞으로도 전부 중고로 팔아버릴 거니까 괜히 택배 기다리지 말고 아이 옷 정도는 직접 사다가 입히세요. 갑자기 이러면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옷을 사 입혀요? 그러지 말고 일단 몇 발만 보내봐요. 언니, 내 말 듣고 있어요? 언니! 신우가 꼴도 보기 싫어서 카톡에 대답도 안 하고 뒤이어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번 기회에 신우의 거지 같은 버릇 좀 고쳐야 한다면서 잘하고 있다고 앞으론 절대 공짜로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신우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신우의 연락을 다 피하고 모르는 척 했더니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머마, 그래도 가족인데 웬만하면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지. 애기 옷 같은 건 원래 친척 형제들끼리 서로서로 물려 입는 거야. 야박하게 중고로 팔아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그걸 낼름 팔아버리고 그러니? 어머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얼마 전까지는 좋은 마음으로 보내줬는데 아가씨가 고맙단 말은커녕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젠 안 하려고요. 이건 이쁘다, 저건 안 이쁘다, 유행 지난 옷 보내지 말라는 소리 들으면 세상 어느 누가 나눠주고 싶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걔가 너를 얼마나 따르고 좋아했는데 너가 그러면 안 된다. 형편에 여유 있는 너희가 양보하고 동생한테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저도 지금까지 좋은 마음으로 그러려고 했는데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무리 어머님 부탁이라도 안 하고 싶어요. 으이고, 너도 참 속 좁다 속 좁아. 시모가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신우는 기분이 단단히 상했는지 저랑 남편에게 연락 한 번 한 적 없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서로 사는 지역도 다르고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것이 전부라서 앞으로도 그냥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려고요. 작아서 입히지도 못하는 아이 옷을 신우에게 선물로 주면서 고맙다는 말 듣고 답례 받으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고맙다 하고 한편으론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너무 뻔뻔한 신우의 태도가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마치 저한테 맡겨놓은 물건을 돌려달라는 줄 알았어요. 사실 이건 시댁 사람들에게 비밀인데 그동안 작아서 못 입게 된 저희 아이 옷은 중고로 판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주변 친구들이나 제가 아는 동생들 중에 비슷한 또래 아이 키우는 사람들에게 전부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 사람들은 가족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남인데 다들 한결같이 선물 받으면 고맙다 말하고 저한테 식사나 커피라도 사주거나 우리 아이 장난감이라도 선물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신우한테는 시원한 물 한 잔 얻어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이번 기회로 인연 끊고 손절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동생은 무슨 동생인가요? 시자는 어쩔 수 없는 시자인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